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SNS X라는 예전 트위터죠. 거기에 이스라엘군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 없다. 라는 이제 비판 글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외무부가 즉각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응을 했고요. 이제 해당 영상을 보니까 2년 전 영상인데 이걸 했고 또 그 JV 니어라는 저 원 게시자라는 사람도 오늘 뭐 그 비판 내용을 보니까 저기가 이제 천하람 의원이 조금 지적을 했는데 저기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인데 확인도 안 해보고 저걸 저렇게 올리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니어라고 있습니다. 주니어 읽을 때. 네. 아 주니어인가요? 네. 아 JV 니어를 네. 아 V를 U자로 유로 예, 있구나.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오늘까지 조금 확산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강대기 변호사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하은기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마 우리 흑백요일도 시청자분들 정도면 오전부터 다른 뭐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저 주니어 계정에서 기존의 글을 싹 다 읽어보면 저 완전 가짜 뉴스 계정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과격하게 의사 표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핵 폭격을 가할 나라는 가장 군사력이 강한 북한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그 계정을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이미 지난달 3월 27일 유엔 이사회에서 네. 이스라엘의 이러한 침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자는 결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결의안에서 우리나라는 기권표를 던졌어요. 근데 기권표를 던진 나라가 19개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입장을 함께하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우방국끼리는 다 기권표를 던졌거든요. 네. 근데 기권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이스라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순간 결국 이게 어디서 문제가 터진 거냐? 네. 대통령이 유엔 대사를 본인 친구 변호사를 앉혀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어디라고요? 그 기권표 던진 데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 등등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랑 우호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9개 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자, 영국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멈춰야 한다. 이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나는 이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영국 총리 얘기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자행한 무차별 공격에 대해 프랑스의 전적인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탈리아요. 이탈리아 총리 나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난하며 팔레스타인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 규탄하고 이탈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 제재를 지지할 것임을 발표한다. 그건 언제 발표했죠? 말씀하신 그 기권 말고 실제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레바논 공격이나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따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이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뭐 야당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비판이지만은 과잉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쪽에서도 기권표 내고 났는데 이런 비판 성명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비판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권표를 던지고 나서 지도자들은 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제 방금 각국의 총리나 대통령들의 입장을 얘기해 드렸지만 한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아까 주니어였나요? 그걸 가져와서 인용해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었고 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화면에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그 이렇게 올린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거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지금 계속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으로서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그 보편 인권 부분이 아니라 저희의 외교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호르무즈 관련해서 이제 선박 뭐 빼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저 계정을 인용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제가 그거 언제 발표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각국의 지도자가 뭐 정부 속상에서 발표한 건지 본인들의 SNS에 올린 건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정갈한 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세 그 나라에서는 논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진중한 언어로 올린 것도 아니고 이 가벼운 언어로
가짜 뉴스를 옮기면서 올리는 그 자체가 저는 그 바르지 않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엔 동조를 하고 저는 이런 글을 자체로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 이 느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또 올린 시기도 홀로코스트 기념일 전날에 올렸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 화를 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뭐 엄청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느낌이 뭐냐면 8.15 광복절 전날에 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전날에 그 이스라엘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의안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제가 갑자기 이거 입장 가져와 버리니까 그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당황을 하시는데 당황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결의해서 기권했지만은 입장을 또 발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맞아요. 형식 논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외교적인 무슨 참사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가들도 다 외교적으로 문제 있는 근데 거예요. 문제는 일본도 아까 말씀해주신 영국, 프랑스, 일본도 이탈리아 했죠. 총리와 비슷한 어조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어찌 보면 휴전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휴전을 깨버리는 게 레바논 공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많아. 그럼 레바논 그러니까, 공습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글을 올렸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아니 뭐 그게 모르겠어요. 왜 올리셨는지 모르죠. 우리도 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뭐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처음에 오히려 조금 정갈하게 다른 어떠한 그 레바논 공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통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외교 그러니까, 형식이 좀 그 정도의 언급이었으면 아까 우리 하은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도의 다른 정부와의 비슷한 논조 정도였으면 뭐 그렇게 뭐 비난 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강대규 변호사님이 아까 전에 인용해주신 그 나라들만 제가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더 많아요. 캐나다 총리 말 되게 세게 해요. 이스라엘의 침공은 불법 침공이고 우리는 이걸 비판한다. 아니 그렇게 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휴전 합의를 깨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동의하지 비판적으로 않고 가요. 있어요.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굳이 어떤 영상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문제가 그걸로 했으면 그냥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외교부의 어떤 항의를 받고 하면 그걸로 끝났으면 저는 될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반발 뒤에 오히려 대통령이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 라고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올렸잖아요. 네. 차라리 세 번째 글을 제일 첫 번째 올렸잖아요. 그러면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뭔가 본인의 의중을 갖고 올렸구나. 혹은 아니면 유엔에서 결의안에서 국가가 기권했지만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하고 어깨를 견주하려고 올렸구나. 만약에 세 번째 문장을 먼저 올렸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외교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겠죠. 다른 나라에서 발표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올리는 전 형식도 그렇고 내용상의 문제도 문제라고 지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글을 올리는 게 다시 올려주시면 두세 줄로 올렸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것과 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이 의중도 모르겠고 이게 뭐 참모들하고 얘기해서 올린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동영상 그 의중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뭐 원유 급유를 위해서 올린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정치 패널도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누워서 본인 알고리즘 타가지고 가볍게 올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알고리즘 타가지고 유튜브 보고 난 뒤에 메시지 보내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X를 안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유튜브 보고 난데 그 유튜브 보고 난데 그거 막 그 편지 써가지고 지지자들한테 하고 그런 건 이제 윤석열식 스타일이고 이거는 이제 무슨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참모들이랑 논의를 했을 테고 근데 뭐 국제사회의 흐름상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분위기는 가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무슨 중진국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데다가 이해관계상 아까 방금 비판하신 그 패널은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유 급유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호르무즈 통해서 받아오는 기름 양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랑
각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아까 주니어였나요? 트위터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런 비판은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비판 자체를 무슨 외교 문제를 굳이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타당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게 건 왜 아닌 것 외교 문제가 일으켰냐면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월트 디즈니든 뭐 넷플릭스든 뭐 구글이든 뭐 혹은 아니면 뭐 스타벅스 CEO든 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X를 보면 전 세계 유대계의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차후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 정부나 또 유대계가 갖고 있는 전 세계 경제 흐름이나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패싱을 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교민들은 생각 안 하나?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자체를 올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정도 나라 되면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인 회장 그 인터뷰가 어디 언론사 기사에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서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탄야후도 재판 받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안 받냐? 그거 삭제됐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변호사님 그건 타당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분 발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 아마 그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자칫 반 이스라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비난을 하는 거야. 당연히 이번 호르무즈 봉쇄 조치로 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나라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이게 자칫 그냥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대한 어떤 반 이스라엘 전선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반 이스라엘 전선에 서게 되면 그러면 이란 편이냐?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워낙 미국 경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고 하니까 뭐 또 근데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만 도드라지게 이러고 있는 건 아닌데 메시지의 형식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당에서는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을 근데 드려요. 나는 대통령이 솔직히 나 이번 트위터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문해력이 내가 딸려가지고 제가 좀 두 번째 문장도 딸려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 마지막 그 트위터 있잖아요. 마지막 트위터 그거 혹시 올려줄 수 있나요? 매국노 발언 있는 거? 사익을 이게 취하면 도대체 무슨 매국노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나 의미 진짜 한번 물어보죠. 국민의힘 비판하는 거죠. 그래요? 국민의힘을 매국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한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는데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도 많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사욕을 자 봐봐요. 누가 일단은- 매국행위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네. 그 관세 협상 국면에서 네. 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민의힘은 망해라 노래를 불러요. 음. 왜냐면 망해야지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거든. 네. 근데 그건 국익입니까 사익입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성공을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서 박수를 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조롱할 때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 분위기 좋게 올 때는 분위기 좋게 오는 걸로 우리가 넘어가야지. 싸워도 국내에서 싸워야지. 자꾸 그런 걸로 막 기업 말단적인 걸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토론을 해보면 관세협상 국면에서 그 어떤 국민의힘 패널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강대규 변호사님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예,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토론으로 정제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막 그걸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콕 집어서 그렇다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걸 비판하는 거죠.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정당 이익, 당리 당략보다는 국익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장동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확히 얘기했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들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항상 비판 농초도 이거였거든요. 다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당으로서. 뭐냐 하면
아니 김영은 노동부 장관 경질해라. 지금 새벽 배송 문제부터 쿠팡이 발현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작년 7월에 대통령 만나고 그 전에 트럼프의 비서실장이 강훈식 비서실장 만날 때 그때 얘기 나왔던 얘기가 7월 21일경인가요? 오산 기지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이런 문제를 트럼프가 눈앞에 대놓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했는데도 생중계로 대놓고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거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려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관세 실패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혹은 아니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잡은 국무원들이나 뭐 장관들에 대해서는 혹은 그 공정거래위원장 이름 뭐죠? 주 공정거래위원장 미국 하원의회에서 아예 그 사람의 피켓을 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시각이 이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압수수색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하고 난 뒤에 만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오해가 풀렸다 뭐 훌륭하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저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팩트도 맞지도 않게 된 거야. 근데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왜?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한 거지 그거는.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관세협상 국면에서 어떤 가짜 뉴스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가 가서 그걸 오해를 풀었고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게 근데 그거를 정당의 정쟁으로 하는 게 우리 존경하는 강대규 변호사님 정도 되는 분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오해가 안 풀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야. 오해가 풀렸으면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2차례나 미국 갈 일도 없을 뿐더러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갔을 때 미국 무역 대표부가 장관 안 만나주기도 없을 뿐더러 장동혁 대표가 오늘 미국 갈 일도 없어요. 미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가 좀 안 통하니까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인 장동혁 대표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초청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장동혁 때문에 대표 근데 누구 만나러 갔어요? 공화당의 싱크테크, 공화당 의원들 만나러 간 건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공화당의 어떤 뭐 대표격 되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제이디 벤스 만나러 간다고 뭐 하더니만 제이디 벤스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뭔가 한국 여당이랑은 일을 못 하겠어. 말이 안 통해라고 하면은 정부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미국 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선거 50일 놔두고 미국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네. 마치 저는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 실패랑 엮어가지고 아 한국 정부 사람들은 얘기 못 하겠네. 뭐 김민석 총리랑도 말도 안 통하네. 장동혁 대표랑 얘기하면 말 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지. 아니,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수단체 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겠죠. 어떤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있을 때 우리한테 밝힐 수 없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믿어지고 왜냐면 가기 전에 장동혁, 정청래, 이재명 그 세 명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식사하고 으쌰으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간 거란 말이죠. 이러한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존경하는 생각됩니다. 강대규 네, 자꾸 존경한다네. 부담스럽게. 안 존경하니까. 아니 나 존경해. 거짓말. 저는 아시다시피 거짓말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장동혁 대표라는 분은 지금 자기 당 안에서도 교두보를 못 만들어요. 예? 자기 네. 당 안에서 자기 당 전직 당 대표랑도 교두보가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탈당 안 하신 분들이랑도 교두보가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공천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뭐 미국 가서 우리나라와 뭐 교두보를 만든다? 그 말을 하면은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공식 대변인이 아니니까 비판을 하면서 저도 음주운전 이거 비판하고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는 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치에 닿는 좀 타당한 얘기로 저는 논쟁했으면 뭐 좋겠다.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성과를 가져오시겠죠. 오실지? 예, 네. 당연히 뭐 성과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돌아오시게 되면 뭐 길지 않은 시간 이번 주에 돌아오시죠. 성과는 아마 장 대표 어디가에 유튜브에 브이로그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 유튜브 재밌던데. 아, 그 그래요? 무슨 여러 가지 비판 기사가 많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네. 강대규 변호사 단건파. 재밌어. 근데 단건파 맞아.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네. 저 이준석 당 대표 있을 때도 전 당권파였잖아요. 아. 그 중간에 왕당파다. 어느 아. 당이 있어 당권. 제가 뭐냐면 이거지. 네. 국가는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니까 이 국가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해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집단의 지도부니까. 당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곳이잖아요. 네. 내가 당권이 싫으면 내가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난 당권이 괜찮은데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괜찮은데 다만 하나하나 그 역사 속의 당대표들이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 제가 싫으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나가기도 했고. 아니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령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를 뽑아요. 네.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표를 뽑아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지. 하지만은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비판할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대한민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니고 당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그러면 내가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뭐 누가 당 대표가 됐어. 그럼 그 당 탈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비판할 수 있죠. 자, 왜냐면 당이라는 거는 가치관으로 가잖아요. 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뭐 큰 정부 작은 정부주의도 가고 안보에 대해서 뭐 북한하고 손 잡냐 손 안 잡냐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당 대표를 비판할 에너지를 저는 오히려 다른 당을 비판하는데 더 크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큰 범주에서는 약간 생태탕 전략으로 가시는군요. 생태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민으로서 저 지난번에 서울시 투표를 안 한 사람으로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큰 가치관에서는 우리 당과 함께 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민주당의 가치관을 갖고 가시는 분들하고는 또 이렇게 대화가 통하니까. 약간 이게 누구 전략이냐면 정청래 대표 전략이거든요. 제가 그 정치 오래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때 네.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정당에 민주당에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총선, 대선, 지선 다 밀어줬는데 네. 너희 네. 그 권한을 가지고 너희 지금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오만해도 되냐? 그때 민주당 계셨잖아요. 네. 너희 독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내로남불 하고 부동산 그렇죠. 다 망쳐놓고 니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긴 아냐? 애초에 이 선거 자체가 니네들 규칙으로 열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질문이었어.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했냐면 생태탕, 그렇죠. 페레가모, 쟤네들이 더 나빠요. 음. 이랬단 말이야. 유권자 귀에 듣기로는 그건 동문서답이거든. 왜냐면 아니 니네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 잘못 우리가 묻고 있는데 무슨 국민의힘 손가락질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럼 뭐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다시 뽑아줄 거냐고. 저 더 지금 더 저열하게 하는데 기꺼이 그 사람 뽑아가지고 우리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묻는 질문은 뭐냔 말이야 내 말은. 네. 그게 지금 뭐 당권파는 일단은 뽑혀놓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고 그 에너지를 상대당 공격하는 데 쓰겠어요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더 많은 지지자 혹은 유권자들이 저 말이 맞지 모르고 당대표 흔드냐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은 냅두고 민주당 욕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받아들여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야당의 역할을 해라. 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견제해라, 감시해라 하는 분들은 국민의 투표를 하는 거고요. 한 18% 되죠. 이재명 정부가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정부 그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 속 흐름 속에서 흐름인데 그럼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 당 내에서 우리 당 대표를 흔드냐고.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당 내에서 장동혁을 흔들고 누굴 흔들고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에 저는 당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표 흔들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아니 그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 대표가 혼자 필리버스터하고 혼자 단식하고 하는 데서 거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를 못할 망정. 그럼 당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만약에 또 당의 세력을 잡게 되면 그럼 뭐 대여 투쟁이 아니라 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아니, 그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 그러면 야당의 그 국민의힘이 왜 존재하냐? 여기까지 근본적인 의문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가 또 다시 대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저는 당권파라니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될 리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왜? 저는 그래서 앵커님 선 넘지 마세요. 저는 한 발자 넘어가서 이번에 추경안 동의했잖아요. 그때 19명이 그 기권하고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안에 동의해 준 것도 약간 반대예요. 이거를 왜 우리는 작년 12월 1일 예산안도 쉽게 동의해 줬잖아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라 그래서. 근데 원내대표가 해주셨죠.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하냐고 저는 그 자체에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당을 한 20년 동안 여당 야당 번갈아 가면서 당원을 해오면서 일단 여당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야당 일단 날개는 좌우로 날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 지도부가 우리 강대기 변호사의 이런 충정을 정말 좀 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렇게 뭐 야당 입장에서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고 사실은. 예? 본인 스스로고. 아니 차라리 북한 인권 얘기하다가 북한 인권이란다. 차라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우리 당내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 그럽니다.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충분히 여당에서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추경 이것도 뭐 아니 뭐 장동혁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추경 이것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 70% 이거 하는 것도 오늘 민주당 주제가 많은데 넘어가시죠. 네. 이거 하는 것도 뭐 민주당 저기 뭐야 매표 추경 이러면서 내 영남 내려가 보니까 박원수 현직 도지사는 뭐 1인당 10만 원씩 100% 뿌리더만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당이랑 후보들이랑 기조도 안 맞고
이런 이제 비판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은 잘 정리를 해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지. 맨날 자기들끼리 뭐 당대표 흔들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가 일단 오시면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가신 거야 다 명분이 있고 뭐 일이 있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 사설 읽으십시오, 국민의힘 여러분. 선거 50일 아껴놓고 미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성과를 가져온다는 이치에 닿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말이야.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오시면 우리가 평가를 합시다. 그러시죠. 오시면. 네. 오시면 몇 박 며칠 가신지 아세요? 4박 6일. 5박 7일 가요. 5박 7일. 하나 추가했죠. 5박 7일. 뭐 여당 사람들보다 몰라. 이러놓고 뭐 흔들지 말래. 여당 사람들보다도 지금 당대표가 어디 가고 뭐 하는지 5박 7일 가였어요? 네, 더 일정이 추가됐어요. 아니 그 지금 51일 남았어요. 지금 그 지방선거가 5박 7일 갔다 오면 40일대야. 아니, 이게 지금 먼저- 우선순위에 맞냐 자, 말이지. 원래 갔다 오면 네. 갔다 오면 아니라 그 지방 선거에 본격적인 거로 네. 돌입되면 선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당 대표가 우리는 경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있고 너무 꾸준히 돌아다니면 경선에 대해서 깊숙이 개혁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 별로 안 좋죠. 그래도 당 대표가 막 돌아다녀서 얼굴 비치면 막 지지율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지지율 좋고 미국 갔다 오시는 그 공항에서 뭘 갖고 오셨는지 보고 계시. 만약 그러니까. 그때 좋은 소식이 안 갖고 왔다? 그럼 제가 우리 그 하원기 대변인님의 비판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안 근데 지금 가져올 약간 거라서 안 가져-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있어도 비판을 없으면 없다고 비판. 그러니까 비판을 안 수용할 갔으면 안 갔다고 비판. 비판을 수용할 안 갔으면 비판할 일 없죠. 네. 비판을 수용할 일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게 뉴스가 안 될 거거든. 그냥 귀국하고 말 거거든. 그때 네. 선거전이라 가지고. 근데 뭔가 좀 발표를 하셔야지.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들여서 갔다 오신 건데. 장 대표 어디가 채널 보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브이로그 형태로. 그 찍으러 같이 찍는 팀이 같이 갔나 모르겠네. 그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대통령의 이번 트위터는 조금 정제돼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아쉽다는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날 이렇게 뭐 일본 정부도 발표한 것도 내용을 봤는데 뭐 우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트위터 하는 건 저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안 하던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런 경우들 또 해석을 낳는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지금 양당 체제에서는 또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아까 반론이나 정보는 드렸고 사실은 얘기하면 동호 반복이라서 이 올리는 방식이나 비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정제됐으면 좋겠다는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미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X나 트위터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되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들도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뭐 회의하다 쓰신 메모장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그렇죠. 기록물로 남기고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기간이라도 X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꾸 이렇게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대통령이 이제까지는 대부분 조금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고 보통 우리 SNS를 잘 안 하시던 분들이 대통령을 하셨어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 SNS를 잘 하시거나 자주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좀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